아, 진짜 멋있다. 와, 이렇게 이혼하면 정말 이혼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게 이혼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혼은요, 뭐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거지만, 이혼은 기본적으로 청산이에요, 청산. 청산이 뭐예요? 두 사람이 그동안 결혼해서 뭐 기간이 짧든 길든 간에 섞여 있잖아요. 뭐 재산도 섞이고, 여러 가지 살림도 섞여 있고, 그런 것들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에요.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은 뭐예요? 정신적, 육체적 결합되어 있던 것들을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엔 또 뭐가 들어가요? 재산적인 결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청산이에요. 이 청산은 정신적으로도 청산이 돼야 돼요. 제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게 이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혼의 본질인 거죠. 결혼의 반대인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정신적인 청산,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할 일이죠. 내 정신줄 놓지 말고 내가 부여잡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원래 사람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저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 그거는 내 잘못이었죠. 그럼 이혼을 계기로 내가 독립된 한 명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는 이제 내 몫이에요. 그거는 법에서 해주지 않아요. 그건 법이 도와주지 않아요, 전혀. 그거 뭐가 해줄 수 있어요? 아류 논어를 통해서 정신줄을 부여잡으세요. 멘탈. 이제는 정말 나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결합은 당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쟤랑 같이 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적인 분리는 돼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재산적인 분할이잖아요. 재산적인 분리. 그게 바로 재산 분할이잖아요. 법에서 해주는 건 뭐예요?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법에서 해주는 건 이거죠. 재산 분할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재산 분할인 것처럼 귀결이 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신적인 독립이에요. 멘탈을 잡는 거. 자, 정신적인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 재산 분할을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혼은 결국 재산 분할이야. 재산 분할만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는 거니까 싸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오고 싶어 해요. 상대방에 대한 뭐 미움이나 증오일 수도 있고, 쟤한테 더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내가 결혼 생활 동안 내가 받았던 그런 손해 있잖아요. 재산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그것들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하는 싸움이죠, 결국. 이혼 소송이라는 건. 그리고 합의이혼은 뭐예요? 합의이혼은 협상입니다. 그거를 카드놀이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적은 양보를 하는 거. 그게 협상이고요. 협의이혼, 조정이혼인 거고요. 그 협상이 결렬됐을 때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소송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많은 사건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재산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의 사람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는요, 아, 진짜 멋있다. 와, 이렇게 이혼하면 정말 이거 인간적으로도 너무 멋있고, 이혼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분은 여자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라.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라고 맹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이 여자분은 이미 그런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에서 깨고 나온 새인 거예요. 수많은 그 자기 질문과 뭐 고통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이제 흔들림 없는 자아가 만들어진 분인 거죠. 그래도 소송으로는 가지 않기 위해서 협의이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내 배우자랑,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진 사람과 얘기를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대화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남편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미 파탄이 난 가정이에요. 근데 남편이 붙잡고 있는 건 가정이라는 울타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형식밖에. 그래서 이혼을 결정했던 거고, 그걸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 남편분이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와서 변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등급을 나눠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요. 6, 7, 8, 9 사람은요, 특히 9는요,
그러니까 구로 갈수록 변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고자를 써서. 그런 사람은요, 본인이 아무리 내가 바뀌겠다, 내가 더 잘하겠다 해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남편이 변하지 않을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기로 계속 이제 이혼이라는 것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의혼을 하게 됐어요.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또 틀은 거예요, 마지막에. 처음에는 재산을 갖고 이제 딴지를 걸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 양육권을 가지고 딴지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너 다 가져. 난 다 필요 없어. 재산 필요 없어. 너 다 가져.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 너가 그렇게 원하면 네가 가져.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뭐예요? 아이들의 엄마로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애들 양육권 다 가져도 나는 아이들의 엄마로서 자신 있어. 아이들과의 관계, 유대관계 끊어지지 않을 자신 있으니까 너 다 가져. 네가 그렇게 불안하면 네가 다 가져가. 그래서 결국 그 말에 그 남편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그 고집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 고자. 그거를 놔버린 거죠.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을 그냥 반반으로 하고 아이들 양육권까지 가져오면서 협의 이혼을 이끌어냈던 분이 계신데요. 제가 봤던 수많은 이혼 케이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이혼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다. 이분 되게 멋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게 된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멋있어요? 사실 이분은요, 이혼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 긴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혼을 결정할 때 이혼이 고민이신 분들은요, 먼저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이혼을 하셔야 돼요. 최고의 이혼을 하셔야죠. 그냥 내가 그냥 힘드니까 도피처로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혼하시면 100%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 선택 있잖아요. 그 선택을 누가 내려야 되냐면 내가 내리는데 나로서 올바르게 서 있는 내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근데 내 남편이, 내 배우자,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궁금하시면요,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배우자를 평가해 드립니다. 뭐에 근거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오로지 여러분의 사고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 더 고려해 봐야 될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변할 수 있냐예요. 저 사람이 만약에 변할 수 있다면 같이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제가 문제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상대방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의 인식. 이건 문제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상대방이 야 그게 무슨 문제야. 네가 너무 예민해. 그러면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까지 판단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중요하죠. 그 이후에 이혼을 뭐 협의를 할 거냐, 조정으로 할 거냐, 소송으로 할 거냐. 사실 이거는요 절차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럼 얘랑 이혼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데 이혼해야 되냐. 무엇이 나에게 더 행복할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게 상대방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이거는 지인, 상대방을 볼 수 있는 통찰력, 그게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 고민이 된다, 갈피를 못 잡겠다, 그런 분들은 저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설명을 듣고 1단계에서 9단계까지 해서 배우자를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확답을 얻으면 그것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국은 뭐예요? 지인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 분할은요. 그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내가 합의가 안 되면요. 법에서 알아서 정해줘요. 강제로라도. 근데 멘탈은요. 육체적, 그러니까 정신적 독립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법원에서 해주지 않아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고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조차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요. 분명히 정신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당장 하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줄을 부여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아류 논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왕 한다면
오로지 나의 사고로, 나의 생각으로 이혼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은 멋있는 이혼을 하세요. 최고의 이혼. 자,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선택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의 지금 멘탈 상태가 이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이혼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뭐야 얘. 할머니. 부릉부릉 해봐. 부릉부릉해. 부릉부릉. 빙빙 불어. 아, 왜 이래. 가자. 부수봉수. 뭐 하는 거야? 빗자루가 염색했다. 가자.